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으며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자꾸 되짚어보게 되는데요. 2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자아두치된 인간의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쏟아진 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혜조사 의혹, 뉴라이트 인사중용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무뎠고 답변이 뻔한 질문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기자 흉내를 내는 듯해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먼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외압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힘당 한동훈 대표 의견을 반영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현실 인식 없는 아무 말 대잔치였던 거죠. 직무실에서 41분 동안 국정 브리핑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권이 세 번째로 추진 중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열렸던 청문회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신도 방송을 봤다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내뱉었는데요. 청문회를 통해 외압이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 뭐하러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냐는 겁니다.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번엔 외압이 아예 없다고 한 발 더 나간 셈인 겁니다. 지난 5월에 수사가 미흡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경찰 수사가 잘 됐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그냥 자신만의 성을 쌓고 간신배들의 말만 들으며 구중궁궐에 앉아 권력 노릇만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실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야권 6개 정당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중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를 골라 제청해 중립성을 한 번 더 검증한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특검법은 오는 일요일 열리는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야당의 새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도 여당 내 입장차가 큰 만큼 회담이 성과가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대표의 무능만 증명하게 되는 셈인 거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가 바지인지 아닌지 말이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정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습니다.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개혁의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연금 개혁 방향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데
오히려 실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하는 주장도 기가 막힙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가족과 관련해서 언급 안 해야 한다며 철저히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 역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책임은 장관과 추천위원에게 떠넘겼습니다. 뉴라이트도 광복회 보복도 모른다는 말로 발뺌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저는 어디 딴 나라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첫 일성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경제가 살아난다고요? 경제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야당은 현실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수출 실적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 경제 지표들을 나열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는데요. 규제 혁파와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점만 인정했는데요. 또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두루뭉실 말했습니다. 연금개혁 구상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혔는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금급여를 인구, 물가 등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결국 2030은 덜 내고 5060은 더 많이 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세대 간 갈등과 반목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야당은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이 바라보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연금개혁에서 빠져있다고 혹평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들을 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혼자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개혁신당은 현실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유일하게 한 곳, 국힘당만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며 긍정평가를 내놨습니다.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 뿐인데요. 그의 말에는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기 위한 독재자의 향기가 넘쳐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자기들 배만 불리며 힘없는 서민 호주머니를 텁니다. 항의하면 귀를 닫고 용산 눈치만 봅니다. 집권 3년 차에도 전 정부 탓하며 국정이 왜 이 모양인지 설명도 못합니다.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값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고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도 의사 얼굴을 못 봅니다. 이제 국민은 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라고 합니다. 10명 중 1명은 울분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고 30대가 특히 높은 수준의 울분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책임지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즉각 사임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내각은 당장 총사퇴하십시오. 대통령실도 모두 사표를 내십시오.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친일 매국이 아닌 사람으로 교체하십시오. 정부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정 없으면 부처 차관과 차관 보드를 장관으로 임명해서 통상적인 일만 하라고 하십시오.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말고 나라의 기본 틀만이라도 보존해서 다음 정권에 넘기길 바랍니다.